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엔 1시간 넘게 걸어도 전혀 힘들지 않았는데, 요즘엔 가까운 거리도 가기 힘들고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 때 말이죠. 저희 이웃 중 한 분인 62세 김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영자 씨는 한때 동네 산책 모임의 리더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더니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일상에서 간과했던 몇 가지 습관들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 능력을 떨어뜨리는 5가지 중요한 원인과 이를 끊었을 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자 씨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동네 산책 모임의 리더로 복귀할 수 있었던 비결도 함께 나누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더 가볍고 건강해지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흡연입니다. 흡연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혹시 흡연이 다리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흡연이 우리의 다리와 걷기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60대 중반의 이정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하루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그는 담배는 내 인생의 동반자라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50대 후반부터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저리고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에 통증이 생기고 점점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는 말초동맥 질환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흡연은 다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 속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내 산소 농도를 낮춥니다. 이로 인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혈관벽이 점차 손상되면서 동맥 경화증과 같은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말초 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약 4배 높습니다. 특히 흡연량과 흡연 기간이 길수록 발병 위험은 더 커지며 이러한 질환은 다리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통증, 저림 심각한 경우 다리 조직의 괴사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초동맥 질환은 단순히 다리의 통증을 넘어서 걷기 능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매일 1갑 이상의 담배를 피운 사람은 흡연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걷기 능력이 2배 이상 빨리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흡연으로 인해 다리의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정호 씨는 의사의 권유로 금연을 시작했습니다. 금연 초기엔 금단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족의 응원과 금연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금연 후 몇 달이 지나자 통증이 완화되었고 1년이 지나면서 걷는 것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금연 후 2주에서 3개월 사이에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또한 금연을 1년 이상 유지하면 말초동맥 질환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은 단순히 폐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걷고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다리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행히도 금연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정호 씨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금연을 결심한다면 건강한 다리와 자유롭게 걷는 미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담배를 끊고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다리는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음주입니다. 지나친 술은 다리를 무너뜨립니다. 김민수 씨는 6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던 그는 퇴직 후에도 매일 저녁 한두 잔의 술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술의 양이 늘어나고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며 걷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는 알코올성 신경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음주가 신경계와 혈관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하며 음주를 줄이지 않으면 걷기 능력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음주는 단순히 간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음주는 말초신경과 혈관을 손상시키고 근육 약화를 초래합니다. 특히 알코올이 체내로 들어가면 신경 조직을 공격해 신경 전달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이로 인해 다리 저림, 근육 경련, 통증이 발생하며 심각한 경우 걸음걸이가 비정상적으로 변하거나 걸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음주는 알코올성 신경병증 및 근육 약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 3잔 이상의 음주를 지속하는 사람은 비음주자에 비해 걷기 능력 저하 및 균형 감각 문제를 겪을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음은 신경과 근육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비타민 B1 부족은 신경 손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알코올은 티아민의 흡수를 막아 말초신경 손상을 유발하며 이는 신체 전반의 운동 기능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티아민 부족은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게 하고 근육 약화를 심화시킵니다. 김민수 씨는 병원의 권유로 술을 완전히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금주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를 받아 술을 줄이기 시작했고 결국 금주에 성공했습니다. 금주 후 몇 달이 지나자 다리의 저림과 통증이 점차 줄어들었고 걷는 것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미국 알코올 남용 및 알코올 중독 연구소는 금주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알코올성 신경병증 증상이 크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경이 회복되면서 균형 감각과 걷기 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술은 적당히 즐기면 사회적,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치면 다리 건강을 포함한 신체 전반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걷기 능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음주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한다면 건강한 다리와 자유로운 움직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의 한 잔이 내일의 걷기를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술 한 잔을 줄이는 것이 여러분의 다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3번째, 좌식 생활 습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가 먼저 늙습니다. 60대 후반의 박민호 씨는 은퇴 후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보냈습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귀찮아서 미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다리가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금세 지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했더니 혈액순환 장애와 다리 근육 감소 증상을 겪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앉아있는 생활이 걷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다리 근육이 약화되고 혈액순환이 둔화됩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걸을 때마다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순환 기능이 떨어져 다리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다리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걷기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다리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4시간 이하인 사람들에 비해 걷기 능력이 60% 이상 저하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하지정맥류와 같은 혈관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앉아 있는 생활 습관 개선으로 다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박민호 씨는 의사의 조언에 따라 일상 속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매 시간 10분씩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차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걷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현재는 매일 1시간씩 걷는 것을 즐기며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리 건강을 위한 앉아있는 습관 탈피법을 소개합니다. 자주 움직이기.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운동을 해보세요. 서서 일하기. 가능한 경우 서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짧은 산책 습관. 매일 10분씩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면 다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서 발 운동. 앉아 있는 동안에도 발목을 돌리거나 다리를 펴는 간단한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다리는 움직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앉아 있는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움직이는 습관이 걷기 능력을 되찾고 더 건강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60대 중반의 이정혜 씨는 평생 바쁜 생활로 인해 끼니를 대충 때우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외식을 자주 하고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단에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거의 없었고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선호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다리가 무겁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졌고 병원을 찾은 결과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잘못된 식습관이 걷기 능력 저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쁜 식습관이 다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식습관은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가 많은 짠 음식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다리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다리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만성 정맥부전이나 말초동맥 질환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당분이 많은 식품은 체중 증가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다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집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관절과 근육의 손상이 가속화되고 걷는데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러한 음식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혈관을 막히게 하고 이는 다리 통증과 걷기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은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말초동맥 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올리브 오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리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이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2g 이하로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걷기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걷기 능력을 되찾아 보세요. 이정혜 씨는 의사의 권유로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섭취했으며 기름진 음식 대신 생선과 닭가슴살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다리의 무거움과 통증이 줄어들었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식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이 다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적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다리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건강한 다리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부터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더하고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다리가 그 변화를 느끼고 감사할 것입니다. 5번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60대 초반의 김영숙 씨는 은퇴 후에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경제적 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으로 매일 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달고 짠 음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무릎 통증이 찾아왔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은 김 씨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다리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가 다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는 단순히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줍니다. 이는 다리 근육의 긴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며 걷기 능력을 점차 약화시킵니다. 수면 부족과 다리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김영숙 씨처럼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리 근육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여 걷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8시간 충분히 자는 사람에 비해 걷기 능력이 약 30%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면 부족은 체내 혈류 공급을 방해하고 근육 재생 속도를 느리게 합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의 치명적 결과는 어떨까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하지 근육 손실 위험이 50%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 평균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은 관절염과 하지 정맥류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이 40% 증가한다고 합니다. 영숙 씨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요가와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동안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서 수면의 질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신체의 긴장이 풀리고 다리의 피로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가벼운 산책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팁입니다. 명상과 심호흡 연습. 하루 10분씩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세요. 수면 루틴 정립.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보세요. 스트레스 해소 활동 찾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가벼운 운동이나 음악 감상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정제된 설탕이나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세요. 걷기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마음과 몸을 돌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리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오늘은 걷기 능력을 점점 잃게 만드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흡연, 과도한 음주, 앉아서 보내는 생활 습관,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심코 방치하면 우리의 다리 건강은 서서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모든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걷기는 우리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자신을 돌보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몇 년 후에도 건강한 걸음으로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시며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이 되셨나요? 혹시 바꾸고 싶은 습관이 떠오르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걷기뿐만 아니라
삶 전체가 한층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